안녕하세요. 법무법인은민 민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사 형사 사건에서 증인이 약간 다른 점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릴 내용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유의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명확하게 답변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게 애매하게 답변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실제와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습관적으로 뭐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뭐뭐 같습니다 와 같은 말을 뒤에 붙이는 분들이 계신데, 만일 확실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족을 붙이게 되면 잘 모르는데 진술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불필요하게 긴 답변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인은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답변의 이유나 근거는 그에 대해서 별도의 질문이 나오지 않는 한 굳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이 길어지게 되면 꼬투리를 잡혀서 반대 신문이 길어지거나 또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여지만 늘어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핵심적인 답변을 위주로 짧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을 했는데 상대방이 이유가 궁금하면 질문이 또 들어오겠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셋째,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답변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증인이 구타를 하는 것 장면은 보지를 못하고 욕설을 하는 것만 들었어요. 근데 이제 법정에서 질문이, 증인은 A가 구타를 하다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 질문의 뒷부분만 귀에 들어와서 네 라고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과 같이 네, 아니오로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는 질문들도 있다 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질문에서 만약에 네 라고 답변을 하게 되면 구타를 한 것까지 보았다는 답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니오로 답변을 하면 안 되고 구타를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지만 욕설을 하는 것은 들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야지 정확한 답변이 되겠죠.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넷째, 질문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나 또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기억이 안 난다 또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뭔가 답변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무리하게 기억을 짜내거나 또는 추측까지 해가면서 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위증이 될 수가 있겠죠. 다섯째, 상상을 섞어서 답변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또는 자신에게 증언을 부탁한 당사자를 도와주고 싶어서 거짓까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약간의 상상을 섞어서 유리하게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은 본인이 직접 겪은 내용만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여섯째, 상대방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증인을 화나게 하는 것도 증인신문의 기술 또는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화가 나거나 흥분을 하면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하죠. 그렇게 되면 해야 할 증언을 못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발언이나 부정확한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증언은 의견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증인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지 법정에서 토론을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드는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면 증언의 객관성과 신빙성만 떨어질 뿐이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개인적인 비난이나 비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견을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언의 객관성과 신빙성만 떨어뜨릴 뿐이고 재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이라기보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점은 위증은 티가 난다라는 점입니다. 재판을 하다 보면 위증을 쉽게 생각하고 법정에 나오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누가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년간 증인신문을 밥 먹듯이 해온 사람들 앞에서 과연 그런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걸 그냥 넘어갈까요? 당연하게 집요하게 파고들겠죠. 예상한 것과 다른 더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문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면
그럼 결국 당황해서 점점 더 버벅거리게 되고, 그러면 점점 더 거짓말인 게 티가 나게 되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위증이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친구 부탁을 받고 도와주려고 나왔다가 위증으로 입건이 돼서 위증 전과가 생기는 분들을 종종 봐왔습니다. 위증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아무리 친한 친구나 또 가까운 사람이 부탁을 하더라도 위증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